사익동 도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롯개미 사익동 이야기 해설. 안녕하십니까, 우피입니다. 네, 조금 항상 너무 처지게 오프닝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니폼을 항상 제가 빨간색 이제 동백 유니폼 입고 나왔는데 의상을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일단은 조회수가 안 나와서 뭐라도 바꿔보자, 그게 제일 유효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뭐 유니폼 모으는 게 취미라서 지금 17벌 정도 모아놨는데 그거를 매주 좀 보여드리는 것도 뭐 작은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뭐 매주 이제 유니폼 다른 거 입고 나오려고 합니다. 네, 유니폼 바꾸고 입고 나오면서 뭐 유니폼에 얽힌 저희 추억들도 조금씩 이제 풀어 놓으려고 하니까 뭐 같이 들어주시면은 작은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4월 14일에 있었던 첫 야간 청백전 리뷰를 주로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이 청백전이 8차 청백전이었는데 이건 이제 TV 중계를 같이 했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 TV 중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저도 참 오랜만에 그 경기를 이제 풀로 다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좀 경기를 보면서 제대로 된 리뷰가 오랜만에 참 됐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면서 좀 느낀 점이나 좀 체크해 볼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오랜만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우선 그 시즌 개막일이 이제 슬슬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기사로 보셨겠지만 21일에 이제 시즌 개막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KBO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구단 간 연습 경기를 21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21일에 회의를 하고 5월 5일이 개막일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또 사무총장 류대한 사무총장이 이제 얘기를 바꾸면서 21일에 회의를 해도 5월 1일에 개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막일이 이제 드디어 윤곽이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개막전은 통상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많이 했습니다. 보통 개막 2연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마 금요일에 해서 금토일 시리즈로 시작을 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5월 1일 개막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팀마다 연습 경기 4경기씩 이제 총 20경기를 무관중으로 이제 당일치기 연습 경기를 진행을 하고, 저희는 이제 사직에서 NC하고 삼성하고 이렇게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팀 간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지역에 있는 팀들끼리 묶어가지고 연습 경기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1경기는 아마도 TV 중계가 될 거고 또 야간 경기로 진행이 된다고 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갈증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비로소 조금 많이 이제 기다리신 시간이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즌을 개막해도 관중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어렵겠지만 관객이 들어가는 건 제 생각에 여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시즌 개막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고 하나 재미있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 프로야구를 중계권을 사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미국은 지금 야구 개막이 일단은 그 7월 이후로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올 시즌 개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지금 모든 프로 스포츠가 올스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스포츠 팬들이 굉장히 그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KBO 리그 중계권을 사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중계를 하는 그런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전문 스포츠 채널 ESPN 잘 아실 거예요. ESPN에서도 그거를 문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의는 했지만 아직은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본 정도라서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KBO 리그가 미국에 중계가 되면은 또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 리그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미국에 보여주기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주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리그의 절대적인 수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미국이 뭐 마이너리그를 그렇다고 뭐 중계나 사람들이 관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각 리그마다 절대적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부분이나 리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 리그를 막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겸손함의 그런 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미국에 중계가 되면은 뭐 KBO 리그는 KBO 리그대로 이제 미국 분들도 즐길 것이고, 뭐 메이저리그도 메이저리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즐기는 것처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14일 8차 청백전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할 텐데, 우선 라인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경기 결과는 청팀, 그러니까 원정팀이 15대 1로 완승을 거두었는데
이 경기 내용이 사실 이제 점수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오히려 체크하기 많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우선 청팀, 그러니까 원정팀은 중견수 민병헌, 2루수 안치홍, 우익수 손아섭, 3루수 김민수, 1루수 정훈, 지명타자 추재현, 좌익수 김동환, 포수 정복은, 유격수 김대륙 순으로 선발 라인업을 그렸고 선발 투수는 스트레일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백팀, 홈팀은 좌익수 전준우, 유격수 마차도, 3루수 안동희, 1루수 이대호, 2루수 신봉기, 우익수 강로한, 중견수 허일, 지명타자 지성준, 포수 김준태로 라인업을 그렸고 투수는 샘슨 선수였는데 우선 뭐 경기 내용도 경기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일방적으로 원정팀이 큰 승리를 거둔 거는 일단 샘슨 선수가 많이 맞았습니다. 샘슨 선수가 3이닝 동안 78개를 던지면서 10피안타 1번 1.2449 2탈3진 8실점으로 난조를 보였습니다. 우선 난조를 보였는데 이게 저는 그 이날 중계를 보면서 투구 내용이나 샘슨 선수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좀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단 가장 좀 기억에 가장 남았던 거는 2회하고 3회 넉 점씩 이제 점수를 내줬는데 이때 실점하는 과정이 대단히 좀 체크를 해볼 만했습니다. 왜냐면 우선 이날 경기는 의도적으로 변화구만 거의 많이 던졌거든요. 그래서 피칭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 변화구만 던졌어요. 이날은 변화구만 던졌고 주자가 나가면은 페이스트볼을 섞어 던지면서 148까지 찍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뭐 많이 맞고 점수를 많이 준 건 사실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본인이 원래 안 던지는 변화구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공이 투심이나 슬라이더가 이제 주 변화구인데 오프 스피드 계열의 변화구를 지금 가다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인지업이나 포크볼 같은 이제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시험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날은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만 던졌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완성도가 떨어져서 많이 맞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날 포수 김준태 선수와의 호흡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거든요. 일단 뭐 김준태 선수가 그런 종으로 떨어지는 공들을 잘 잡아주지 못하기도 했고 블로킹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굉장히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김준태 선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였고 또 경기가 풀리지 않자 굉장히 시뻘개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 실제로 3회를 마치고 나서는 더가우스 글러브를 집어 던지는 등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표출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샘슨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도 아직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쉽게 되는 타입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사람의 천성이라는 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슨 선수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항상 감안을 하고 벤치에서는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시즌에 들어가면 아마 이런 뭐 수비 실책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투구 내용이 마음에 안 들 때 흥분하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하는 게 표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빠르게 강판을 해줘야 되는 타입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벤치에서 빠르게 판단해줘서 이제 적재적소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날 경기에서 저는 많이 보였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반대로 또 그 스트레일리 선수는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는데 이런 샘슨 선수에 대해서 이제 노병호 투수 코치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일단 맞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적응하는 단계고 지금 맞는 게 더 낫다고 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잘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고 샘슨 선수의 주요 교정은 자연스럽게 테일링이 걸리는 투심 궤적을 갖는 패스트볼 그리고 각도가 큰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이 두 개의 공을 그 이날 경기에서 거의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구 내용에서 난조가 있었지 사실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충분히 통했던 슬라이더를 쓴다면은 KBO 리그에서 안 통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중간 이상의 성적을 무조건 내는 선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물론 굉장히 정상급의 성적을 낼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했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최근 이제 연습 경기 부진을 보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셔서 단언컨대 저는 망할 선수는 아니라고 장담을 합니다. 네. 아니면은 야구장에서 저한테 뭐 왜 그렇게 틀린 말을 했니라고 물어보셔도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확신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연습하는 체인지업, 포크볼 등 구종들은 호주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시즌 들어가서 이 구종들이 잘 안 들으면 다시 이제 투심하고 슬라이더 계열로 거의 승부를 보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연습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스트레일리 선수는 반대로 6이닝 83구 2피안타 1볼인데 9타의 삼진으로 굉장한 호투를 보였는데,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거는 스트레일리 선수가 나올 때마다 삼진을 거의 뭐 이닝당 한 개 이상으로 항상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삼진이 많은 것과 더불어서 투구수도 적고 포인트도 작아요. 그래서 스트레일리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반대로 샘슨 선수가 반대로 스트레일리 선수는 시범 경기 때도 계속해서 자신의 주무기인 슬라이더를 굉장히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많이 던질수록 상대 팀들의 그런 전력 분석집에 노출이 되고, 또 뭐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모를 모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슬라이드 궤적이 읽혔을 때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포심과 슬라이더의 조합은 작년 톰슨 선수하고도 이제 비슷한 그런 계열의 공을 던지는 건데, 톰슨 선수도 이 큰 궤적의 슬라이더를 포수들이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게 또 분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슬라이더를 상대 타자들이 무조건 거르고 포심에만 맞춰서 때리는 식으로 분석이 되니까 톰슨 선수가 맞아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뭐랄까 분석 당하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거는 물론 전력 분석팀에서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게 살짝 우려가 됐고,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에서 스트레일리 선수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6회 마지막 타자였던 한동희 선수 3구 삼진 잡는 공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공의 체인지업의 궤적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체인지업이 우타자 몸쪽 아래로 떨어지는 궤적이 나왔는데, 그게 체인지업 궤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이드암 선수의 그 거의 싱커에 가까운 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역회전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굉장히 게임에는 나올 법한 궤적이 나와서, 이런 공을 계속해서 던질 수 있다면 정말 천하무적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될 정도로 제가 올해 본 공 중에 가장 좋은 공이었습니다. 그 체인지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기대를 해볼 만해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이렇게 섞어 던지는 게 가능만 하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낼 것이다. 이렇게 TV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효준 선수도 오늘 이제 실전 경기에 처음 등판을 했는데 1이닝 동안 삼진 2개, 최고 구속 146을 던지면서 점검을 마쳤고, 정말 이 많은 나이에 이 정도의 그 공을 계속해서 던지는 건 정말 그 하늘이 준 축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효준 선수 구인이 여전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정태승 선수가 이날 등판을 했는데, 정태승 선수의 커브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커브 궤적이 특히 좌타자 상대로 그러니까 궤적 떨어지는 각이 그 머리 끝에서 스트라이크 존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궤적을 보여줬는데, 그 커브만 사실 잘 던질 수 있다면 그 포심하고 커브만 가지고도 충분히 좌타자를 상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들을 했고요. 좀 안 좋은 얘기를 이제 하자면은 수비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수들의 포구나 블로킹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았고, 지금 연습 경기를 치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정복은 선수 외의 포수들, 그러니까 김준태 선수, 지성준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지금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타 수비들도 평범한 이제 수비들을 많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청백전이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조금 저러면 안 되는데 싶었던 부분은, 마차도 선수가 그 유격수와 중견수 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텍사스 안타를 이제 못 잡고 이제 흘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 타구는 중견수 허위 선수가 따라잡는 게 맞는 타구긴 하지만 에러를 하고 웃는 모습을 보인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봤거든요. 아무리 연습 경기라고는 하지만 뭔가 이런 마음가짐이 이런 데서 저는 나타난다고 보고, 제가 계속해서 뭔가 마차도 선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랄까 이게 자기가 뭐 낙천적인 성격은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것도 좋지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저는 표정이나 인터뷰에서 좀 드러난다고 좀 보이고,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진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냥 웃고 넘기지만 시즌 들어가서도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잡아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중계를 보면서 조금 기사로는 볼 수 없었던 많이 와닿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연습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눈에 띄게 활약하고 있는 이제 신인급 선수들이 김민수, 정보근, 추재현 선수가 있는데, 일단 정보근 선수는 수비에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3명의 포수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비를 보이고 있고 방망이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즌 개막하면서 지성전 선수와 더불어서 포수로서 기회를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민수 선수 역시 지금 방망이에서 굉장히 두각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1루 수비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루수 쪽에서 다시 경쟁 구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또 약간 우려가 생기는 거는 항상 이 팀이 이랬어요. 항상 비시즌에 신인급의 뭔가 그 신진 세력이 이렇게 두각을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선수를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는데, 밀어주면은 이제 초반 몇 경기 잘하다가 당연히 이제 도저번 부진을 하게 되거든요. 부진을 했을 때 이제 그 욕을 먹고 의기소침하면서 부진의 늪에 빠지고 이제 크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이 팀에 계속해서 반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민수 선수 역시 사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어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3루수 주전이 일단 신보기 선수로 시작을 할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게, 이 롯데라는 팀의 팬들의 그런 그 열화와 같은 관심과 그것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인 신봉기 선수가 그런 뭐랄까 말하자면 그런 액바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신인급 선수들이 그것을 조금 견뎌낼 수 있는 좀 도피처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민수 선수가 잘하고 있지만 당장 뭐 주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좀 시기상조지 않나 싶고, 남은 연습 경기 동안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고 자기의 타격을 할 수 있도록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트레이드로 온 추재현 선수는 우선 인상 깊은 게 방망이가 굉장히 야무집니다. 돌리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재현 선수의 스윙을 딱 돌리고 그 끊어치는 순간의 느낌이 그 AG하고 SK에서 하역했던 김재현 선수의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캐논 히터로 이름을 날렸던 김재현 선수 느낌을 조금 받는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딱 하고 그 발사라고 하는데, 딱 이러고 있다 발사 자세에서 타격을 돌리고 이제 발사를 하고 딱 끊어치는 그 느낌이 굉장히 김재현 선수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굉장히 스윙 스피드가 빠르고 백 스피드가 빠르고 굉장히 그 타격적인 측면에서 메커니즘이 훌륭하고, 뭐랄까 게스 히팅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직구를 노리고 있도록 변하고 어느 정도의 대처가 되는 타입의 스윙을 가졌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추재현 선수가 올해 당장 뭐 굉장한 활약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겠지만, 물론 외야의 자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뭐랄까 큰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TV를 통해서 보면서.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볼 만한 선수라고 좀 더 생각이 드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4월 14일에 있었던 야간 창백전 리뷰를 쭉 했고, 아무래도 저도 참 오랜만에 TV 중계를 그 풀 경기로 보면서 뭐랄까 야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달랬고, 뭐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평소와는 다르게 좀 더 저도 능동적으로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범 경기가 진행이 되고 TV 중계를 계속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정상 개막은 아니지만 관객은 없지만 그래도 경기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의 방송 내용도 좀 활기차지고 좀 더 알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사실 많이 좀 뭐랄까 좀 축 늘어진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활력 있는 방송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저도 기쁘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이나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류케미 사육동 야구 해설은 우피가 진행을 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